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가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시면 중리오프닝의 유가 원자재 값 들썩 참 안 꺾이는 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게 참 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리오프닝으로 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야 그나마 뭐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주가도 사실 저것 때문에 버틴다는 얘기도 하고 예. 만약에 시진핑 3기 첫해 양회나 이런 데서 발표되는 경제 성장률을 만약에 지켰다? 아, 이거는 세계 경제에 당연히 호재고죠. 예.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BDI가 오른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 BDI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중국의 경기하고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BDI라는 게 건화물이잖아요. 예. 그 안에 네. 뭘 담아요? 뭐,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이런 거 담아서 나르는 건데 그 대부분 목적지가 상하이나 저 청도나 이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페노션 어제 주가가 페노션도 뭐 6% 이상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제 성장률의 진작이라는 녀석이 세계 경제를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경기 관련주에 대한 매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인 반면에 네. 예. 아니 중국이 갑자기 자꾸 뭘 하니까 유가도 오르고 또 원자재 가격이 들썩 그건 또 다른 면에서 양날의 검 쪽의 다른 면은 뭐냐면 아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나네. 자 미국의 WTI 이런 게 어제 77.69달러 그러니까 이게 한 0.83% 올랐거든요. 77달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지. 이게 만약에 87달러다? 그러면 미국의 CPI에 주는 영향이 또 불거져 나오겠죠. 그렇죠.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휘발유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고 마시는 것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산업에 다 기름이 들어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오늘 헤드라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유가 원자재 값 들썩 참 안 꺾이는 물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연준의 스탠스도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혹은 그 이상으로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증시가 또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기로에 서 있죠. 저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경제성이 좋아져 가지고 유가가 오르고 저런 것들이 적어도 세계 경제 혹은 꼭 집어서 세계 증시 그것도 꼭 집어서 한국 증시의 호재냐 악재냐 생각해 볼 따름이라는 거죠.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제도 이제 뭐 아까 우리 건프로가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네. 보스틱이라는 지방연준 총재가 저는 0.25의 컨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물가를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경제 지표들 어제도 사실 실업수당 청구권이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태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부에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증거들을 본 거거든요. 시장에서. 예. 이제 앞으로 경제 지표가 물가를 자극하는 것들이 나와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필두로 한 FOMC 멤버들의 의사결정이 일방적이지 않다. 그건 뭐냐? 다시 양날의 검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사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재료인 게 분명하지만 네. 이 재료가 바다 건너 미국의 연준을 자극해서 다시 긴축 모드로 가서 다시 우리 증시로 돌아오는 시간보다 예. 바로 서해 바다를 건너서 우리 증시에 부양의 효과가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BDI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은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에 해당되는 그 주식들의 향배를 잘 봐야 된다. 지금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증시에 가만 보십시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주식들의 순환매가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챗 GP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지금 묵직하게 지금 움직임이 있는
그 권역은 사실은 대중국 관련해서 근데 우리가 뭐 중국에 예전만큼 그렇게 정프로가 지적하듯이 그런 효과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큰 그림에서 보지만 네. 기업들은 그 어떻게 보면 거미줄망처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거래 관계가 일시적으로 제로가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이미 많은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는 권역, 즉 중간재 권역,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권역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희망컨대 어제도 미국 그 증시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금리가요. 10년짜리가 4%를 훌쩍 넘어버렸어요. 맞아요. 장중 4.08. 사실 이런 날 나스닥이 오르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런 날 나스닥 폭락해야 돼요. 거기다가 나스닥의 가장 큰 지분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폭락했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이 올라버린 거죠. 그건 뭐냐? 물론 이제 그 연은 총재 한 사람의 발언이 기여한 바는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지표나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에 어떤 증시에 대한 즉각적인 부정적인 효과를 이제는 굉장히 면역을 갖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점도 어제의 증시를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을 우리가 악재로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게 어제 미국 증시의 관전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른 것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풍산,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 이게 보통 제철 그렇죠. 최강 그리고 풍산은 구리 관련한 사업인데 어제 7.3, 동국제강 6.4, 저런 것들이죠. 포스코 6%. 저런 것들. 이 무거운 친구들이 네. 이렇게 어제 세게 올랐어요. 네, 중간재들. 중국으로 수출이 안 돼도 돼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인해서 수요가 그쪽에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빈자리가 있거든. 네네. 네. 자, 하여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불안합니다. 제롬 파월이? 요거 어땠을까요? 누구를 지적해요? 시진핑을 지칭하신 거예요? 물가에 대한 건 제롬 파월이지. 아니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나의 계좌가? 물가가 아슬아슬. 이거 참 언어 유희, 중의적 표현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서 연습하고서 매불쇼 가서 써먹으시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혹시 업로드되는 게 있나요? 이번 주 권 팀장님 거? 예, 있을 겁니다. 뭐 녹화를 많이 해놨는데 뭔지 뭘 했는지 몰라. 편성은 우리 PD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주말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권 팀장님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